안녕하세요. 요기자와의 수사반장 정미옥입니다. 오늘도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종목들 수사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사를 도와주실 수사관 두 분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역, 유한타증권 지문상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서의 새 용의자 화면으로 소환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S맥, 두 번째 용의자 매일유업, 세 번째 용의자는 한양 하이타오. 이 용의자 하나씩 불러내서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S맥, 그의 알리바이는 경영진 교체 후 기업 체질 개선 기대. S맥이 용의자 최근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거의 3주 만에 주가가 한 2배로 뛰었는데 오늘도 12%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체질 개선 기대. 좀 앞으로도 이런 기대감 계속 가져봐도 될까요? 예. 오늘 이 용의자의 일단 알리바이를 먼저 네.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경영진을 교체한다. 오늘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대주주가 이성철 씨였거든요. 경영진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인스엔드라는 경영 컨설팅 그룹을 중심으로 한 개인 1인 지주한테 주식을 넘어갔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어떤 지분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작년 3월 달부터 나왔습니다. 작년 3월 달에 같은 터치 패널 회사인 ELK한테 지분을 주당 6,400원으로 넘긴다고 했다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ELK에서 계약을 작년 8월 달에 해지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 진행이 좀 되다가 이번에 다시 경영권이 다시 넘어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당시에 주당 6,400원으로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5,000원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만큼 그 작년 이맘때와 이 터치패널 시장 자체가 안 좋아졌고 또 이 회사의 영업 환경도 안 좋아졌기 때문에 발행 가격도 거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20% 정도 프리미엄 있는 상태까지 계약이 체결됐었는데 안 된 상태에서 넘어갔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이런 알리바이 부분 자체는 맞는데 네. 과연 알리바이 부분 자체가 경영 고친 이후에 체질 개선이 돼야 될 건지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회사의 어떤 주력 제품 자체가 터치 패널입니다. 터치 패널 시장에 대한 어떤 시장 환경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휴대폰 부품 시장,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안 좋고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부품 시장 쪽에서 가장 경쟁이 먼저 치열한 쪽이 터치 패널 쪽입니다. 네. 그렇던 영향 자체가 이 회사도 경영 악화로 이어졌고 이 부분 자체가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쉽지가 않다. 여전히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쪽이고 앞으로도 더 특히 터치 패널 시장 자체는 기술이 지속적으로 진보됨에 따라 가지고 또 기술 진화에 따라 가지고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쪽인데 영업이익률이 전반적으로 이 회사뿐만 아니라 같은 터치 패널 ELK라든가 그다음에 멜파스라든가 관련 종목들 보게 되면 작년도 대부분 300억, 400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렇던 관점에서 쉽지 않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 회사의 어떤 증거 두 분 실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실적을 보게 되면 눈에 띄게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일단은 보시게 되면 터치 패널 시장 좋을 때, 스마트폰 시장 좋을 때 2013년도에 이 회사가 매출액이 5,500억까지 급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도 477억까지 성장을 했다가 2014년도에 44억 적자가 났고 작년도에 영업 적자 275억에 단기 순 적자가 무려 415억이 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즉 작년 같은 경우 그동안 벌어들였던 이익의 약 36% 정도를 손실을 까먹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경영 환경 자체가 급속히 안 좋아졌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부분 자체가 올해 시장 개선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경영자가 개선되게 되게 되면 시장 환경이 체질 개선이 된다는 그런 부분이 알리바이인데 네. 일단은 이 회사의 대주주가 과거에 기존에 주식을 넘겼던 사람이 삼성전기 출신의 이성채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SM이라는 회사는 삼성그룹의 스마트폰 시장에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 출시될 때마다 가장 투자가 먼저 진행되면서 선점한 회사가 S맥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회사를 너무나 더 알고 있는 경영자가 주식을 팔고 다른 거에 넘었다는 관점에서 새롭게 인수한 경영자가 얼마만큼 사업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 시장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성철 씨만큼 더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환경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CEO가 없다는 관점에서 영업 환경 자체가 아주 좋아지지 않는 한 실적 개선 속에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이 용의자는 알리바이는 맞지만은 체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알리바이는 맞긴 하지만 조금 과감하게 체포의 의견을 먼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문상 대리님께서는 S맥 용의자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체포해야 될까요? 주가가 최근에 올라갔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기본적인 펀더멘탈로 간 부분이 아니고요.
재선자 배정으로 이제 들어갔었던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맥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다시 시장에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ELK 쪽이랑 사실 일정 부분 자산 그 지분 매각을 이제 스왑을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지만 사실 둘 다 양사 간에 사실 좋은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캔슬이 나고 계속적으로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주주의 지분 매각이 시장에서 계속 좀 들어왔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증거 하나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시장 자체가 지금 최근에 이제 OLED부터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까지 굉장히 좀 계약기가 도래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이 터치 패널 부분은 여전히 사실 온셀이랑 인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양산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점에 놓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율 확보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좀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라 업황에 대한 불안정은 여전히 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ELK랑 일진 디스플레이 쪽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S맥 같은 부분도 사실 실적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단순하게 업황이 좋아서 가는 것보다 단기적인 최대주주 변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호재가 아닌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의 확대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림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 참고로 좀 보여주시면 삼성전자가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이랑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침투율 전망치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비중은 점점 좀 증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쟁사들도 지금 실적이 많이 안 좋은 이유는 플렉서블이 디스플레이 침투가 되긴 하지만 수율 양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단기간에 좀 단기 매매를 통해 가지고 주가는 뭐 알리바이는 좀 성립은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주가는 지금 굉장히 좀 과매도권, 매도권에 놓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S맥 수사 결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문상 대리님 결론적으로 S맥 어떤 의견 주시는 건가요? 체포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맥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수사관의 의견이 서로 일치가 됐습니다. 일단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대감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업황이 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최대 주주 변경은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이란 의견이 더 강하게 나타났고요. 대규모 적자로 재무 상태도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두 수사관 모두 보수적으로 체포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S맥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매일유업. 그의 알리바이는 4분기 호실적 지속 예상, 신고가 행진 기대. 매일유업 이 용의자도 최근의 흐름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은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상승 행진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 네, 오늘 이제 강하게 상승한 부분 자체가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이 좀 뒤늦게 좀 발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알리바이 실적 호전인데 일단은 영업이익이 한 109억 정도 나왔습니다. 146억 정도인가요? 시장의 예상치가 본래 100억에서 막 109억 있으니까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거의 한 40에서 한 50% 정도의 실적이 좋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15%에서 20% 정도 가이던스 대비해서 높게 나오면 서프라이즈라고 하거든요. 거의 한 40, 50% 정도 높게 나왔으니까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어떤 서프라이즈한 그런 실적이 나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오늘 알리바이 나타나서 주가 상승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실적이 나온 부분 자체는 원유 공급 과잉 문제 자체가 좀 해소가 좀 됐고 또 예산은 원유 외에 어떤 커피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치즈라든가 어떤 제품 포트폴리오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다변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 좀 반영이 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사가 보게 되면 매출은 크게 성장하지 않았는데 저성장인데 원가율 자체가 좀 판관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광고 비용이 감소가 좀 되면서 원가율이 본래 2%에서 3% 정도에 머물렀었는데 이번 작년 4분기 같은 경우 4%에서 5% 정도까지 1.5%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원가율이 좀 개선이 좀 되면서 이 부분이 실적 개선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예사 부분 자체는 이제 향후에도 이제 좋게 부분 자체가 약간 중국 쪽에 또 원유 수출, 분유 수출 부분 자체도 실적이 좀 반영이 좀 된 것 같고, 두 번째 부분 자체는 일단은 실적 증가 부분입니다. 예사했던 실적 부분자는 음식료 업종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하지 않지만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어떤 성장하는 그런 지표가 좀 나오는데, 2013년 매출 1조 3천억 대에서 계속적으로 연평균 5% 정도 전후에 꾸준하게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즉 안정적 성장이라는 거죠. 내수 업종의 대표적인 어떤 실적인 트렌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 자체도 2014년도에 287억에서 작년 대한 364억. 작년 4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실적 전망치도 상당히 높게 가이던스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 한다면 음식업종 특성 안정적인 성장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전반적으로 음식료 업종들이 작년부터 연초까지 주가 좀 올라왔지만은 예사 같은 게 지금 PER 지표상으로 올해 예상된 실적 감안하면 16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음식료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경기 관련 종목들이 안 좋다 보니까 PER 기준에서 20배 정도까지 평가를 받거든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는데, 그렇지만은 추경 매수 자체는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그 이유 자체가 아직까지 저성장 국면이고 또 단기로 실시장 자체가 저 PBR 종목 중심이었던 경기 관련 종목들 관심이 쏠려 있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예사가 3월 21일 날 전환사채 물량 17만 주가 상장이 됩니다. 예사가 과거에 500억 정도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총 148만 주입니다. 발행 가격이 33,500원짜리인데 이번에 3월 22일 날 그중에서 17만 주 정도가 나오고요. 나머지 2018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전환사채 물량이 시장에서 나오면서 어떤 수급적인 부담으로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본다면 추경 매수보다는 놀림목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음식료 업종 특성상 장기 안정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은 충분히 매매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경 매수는 자제를 하더라도 물림목 구간에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 석방의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무상 대리님께서는 이 유계자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 결론적으로는 위험 의견 드리겠고요. 그 증거 하나 둘 세 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4분기 어닝스 프로젝트 나온 건 맞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컨센서스 상회를 했기 때문에 증권사 추정치보다 한 97억 정도 OP는 좀 상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작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시가총액 조금 음식료 업종에서 상해 종목군들로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도에 오뚜기가 그렇게 신고가를 가고 BJF 리테일과 GS 리테일이 이렇게 내수주가 굉장히 많이 갔었던 가장 큰 요인은 금리 인하 기조에서 내수 시장의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장의 그 매기가 내수 쪽에 쏠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뒤집어 보면 오뚜기가 고점 대비 30% 이상 빠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멀티플에 대한 부분입니다. 멀티플을 오뚜기가 33배를 받고 있습니다. 내수 소비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캐파는 성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시장을 멀티플을 33배를 주고 있다라는 게 사실 현재 시장과 좀 맞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지금 가지고 나온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메일유업의 PER 밴드 좀 갖고 나왔는데, 증권사에서 전망하는 것도 멀티플 20배 정도를 추정을 하고 목표 주가를 6만 원 정도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랑 좀 맞냐 아니냐의 논리에 따져 보여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성장주도 사실 20배 정도 받으면 굉장히 좋게 받는 현재 상황에서 음식 내수 업종이 20배를 받는다라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어불성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식료 업종의 프리미엄이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톤다운된 상황에서 멀티플 20배는 굉장히 좀 과도하다라는 두 번째 증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증거로는 메일 유업이 사실 좀 젊은 층들은 아마 커피 브랜드를 많이 아실 겁니다. 자회사 폴바셋이라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요. 폴바셋의 성장성은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매년마다 매출 성장률과 점포수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남에 따라서 굉장히 좀 안정성과 성장성을 같이 도모를 하고는 있지만, 반대로 최근에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리스크도 꾸준히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신고가 가고 있는 음식용 업종을 추경 매수해서 들어간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유업 수사 결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수사관 모두 좀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의견에는 일치가 됐지만 결론적으로는 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일단 중국향 수출 확대로 실적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또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왔고요. 업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투자할 만한 매력이 충분하다. 이런 점에서는 석방의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하지만 4분기 호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음식료 업종의 업황이 톤 다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멀티플 20배는 좀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서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매일유업,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한양 하이타오. 그의 알리바이는 급격한 가격 조정, 바닥 확인 후 추세 전환 기대. 이 용의자 차트를 한번 보면은 뭔가 큰 산이 하나 있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지난 가을 이후에 계속적으로 가격 조정을 받아왔는데 추세 전환이 이제 된 게 아니라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이 알리바이. 정말 기대감 가져봐도 될까요? 네, 일단 알리바이 작년 2만 원대에서 주가 5천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급락이죠. 네. 급락이고 이제 약간 반등 좀 시도를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알리바이는 맞지만 추세 전환이 좀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한양 하이타이오라는 회사는 본래 이제 그 CCTV라든가 감시 카메라라든가 그런 만드는 휴바이로는 회사를 오킴스 하이타오라는 그 화장품을 제조, 유통, 판매하는 회사에서 작년 8월 달에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가지고 국내 화장품 시장을 중국에 있는 하이타오 글로벌이라는 그 전자 상거래를 통해 가지고 중국에 유통하는 그런 즉 유통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화장품 시장이 국내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좀 받으면서 주목을 받으면서 종목도 중국 관련 화장품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좀 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즉 작년에 경영권이 바뀌면서 이제 회사가 화장품사 진출 목적 자체가 주가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2만 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이 작년 4분기 급격하게 안 좋고 적자 전환이 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화장품 시장, 중국 쪽에서 국내 화장품을 독점적으로 중국 쪽의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국내 화장품 시장의 어떤 수출 동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1월달, 2월달 국내 화장품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1월달 같은 경우는 본래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이 2014년도 12월 달부터 작년 3월 달까지 월간 단위 전년 동기도 200% 가까이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1월 달 수출 동향은 2.4% 정도까지 급감을 했고요. 최근에 발표된 2월 달 수출 동향도 20%대까지 급감을 했습니다. 화장품의 어떤 급격한 성장 수출차가 전반적으로 꺾였다. 그래서 최근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또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기저 효과 때문에 그렇다 하락률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중국과 관련된 어떤 사드 배치와 관련된 어떤 애교 좀 마찰 부분도 그렇다 화장품 시장의 어떤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즉 수출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의 화장품을 유통하고 있는 이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그만큼 유통 부분 자체도 유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 종목까지 개인적으로 체포를 해야 되는 부분 자체가 회사를 인수하면서 전환사채를 상당히 남발을 했다는 겁니다.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작년 11월 달까지인데 전환사채 보게 되면 3호 형태로 해가지고 소규모로 지속적으로 발행을 합니다. 이런 회사들 공모 형태로 한다면 개인 투자가들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3호 형태로 발행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자기 주변 사람들 주식을 주는, 현재 지금 보시면 14회까지인데 엊그제 발행한 내용까지 보게 되면 16회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자료 외에 전환사채가 계속 발행되고 있다는 자체. 지금 뭐냐? 전환사채 계속 발행됐다는 자체는 주주 가치를 남발하는 거거든요. 남발하기 때문에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그 공급 물량 자체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부분에 대한 성장성 부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회사 현재 지금 자본 총계가 100억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적자 났기 때문에. 근데 시가총액은 1000억이거든. 즉 PBR로 따지면 10배 가까운 성장 프리미엄을 이미 중국 화장품 시장에 대한 그 성장성 부분이 반영돼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본다 한다면 유통 부분 자체가 그렇게 마진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생산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한다면 일반 화장품 업체와 같은 프리미엄을 주기는 상당 부분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던 관점에서 이 종목은 추세 상승보다는 낙폭 과대 관점에서 반등 나온 시점에서 매도해야 되는, 체포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런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양 하이타오 좀 과감하게 체포해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무상 대리님께서 한양 하이타오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정말 체포해야 될까요? 사실 이 한양 하이타오 종목 이제 감회가 새로운 종목인데요. 작년 6월 달에 제가 이제 한양 하이타오가 사명이 변경이 되기 전에 슈바이론이었던 회사를 지금 가격보다 한 3,000원 정도 데스매시에서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절대적으로 건드리지 않아야 될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으로는 체포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은 중국 안에 그 한양 하이타오가 하이타오닷컴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한국 한류관을 직접적으로 이제 중개를 해주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타오닷컴 내에 있는 한국 화장품들을 화장품 회사들과 역직구를 통해 가지고 구매 플랫폼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고, 그래서 화장품 사업자와 하이타오닷컴과 그 중간 단계에서 수수료 차입을 해가지고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중국 내에서는 사실 국내 상장되는 회사 중에는 아마도 해외 역직구 구매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임은 틀림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작년에 이렇게 사채 발행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3호를 정말로 심하게 남발을 하면서까지 올라갔었던 부분이 현재적으로 실적이랑 연관이 될 수 있느냐 여부거든요. 작년도에 그 3분기 실적 때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광군제 때 하루 매출이 100억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이타오닷컴 안에서. 근데 지금 4분기 실적 뜯어보면 어떻게 됐나요? 실적이 잡힌 게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은 4분기 실적에 한양 하이타오 그 감사하기 전 실적으로 잡힌 게 있는데 손익 구조를 보시면 오히려 그러니까 제3자 배정 받기 전 CCTV 사업부 했었던 부분이라 비용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뭐 한양 E&M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내 엔터테인먼트 차려가지고 뭐 천전명 씨라던가 뭐 한채영 씨 데려가지고 매니지먼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비용 나가는 것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본업에 대한 부분이 실적에 찍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은 굉장히 투자자들의 실망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까지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속적인 비용 충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무분별한 사채 발행으로 통해 가지고 최근에 아마 뭐 3호로 발행을 하겠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주식수가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고 대주주에 대한 신뢰성도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주주 신뢰성도 지금 대주주 지분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굉장히 주가가 빠지게 됐던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종목은 단기 매매를 통해 가지고 모멘텀 투자하시지 않은 이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절대적으로 체포 의견을 드리고 싶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양 하이타오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수사관 모두 좀 강력하게 체포의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뭐 중국 내 해외 역직구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한 용의자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올랐던 주가가 정확한 실적으로 올랐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용의자에 대한 실적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고요. 또 지속적인 비용이 충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용의자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사채 발행으로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되고 있고 대주주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두 수사관 모두 과감하게 체포의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양 하이타오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3명의 용의자 알리바이를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박준현 운용령님께서는 매일 유업 석방의 의견 주셨는데요. 이 용의자는 가격 한번 얼마로 책정해 볼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대 수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업종 같은 경우는 장기 안정적인 어떤 성장주거든요. 그렇던 관점에서 보수로 접근하신 분들한테는 매매를 해주시고 오늘 48,000원대 거래되고 있는데 한 46,500원 정도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신다면 56,000원 정도까지는 안정적으로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조정 구간 쪽에서 매수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무상 대리님께서는 아쉽게도 석방의 의견을 준 용의자가 없었습니다. 네, 용의자와의 오늘 수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용의자를 수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